30년 전 대학원생이었던 크리스 나이바우어는 인지심리학적, 신경과학적인 결과를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착각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도교수에게 이에 대해 설명했지만 순전한 우연일 뿐이다라며 묵살당하긴 했지만요. 그리고 30년이 지난 지금 슬리퍼 릴록 대학의 인지심리학 교수인 그는 사실 우리의 자아는 두 개로 이루어져 있고 내 생각이라 믿었던 것도 사실은 한쪽의 해석일 뿐이며 상황에 따라서 나를 괴롭히는 적군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아가 어떤 순간에 우리를 괴롭히게 될까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뇌는 크게 봤을 때 두 개의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외부 세계를 해석함으로써 일관적인 믿음을 유지시켜주는 좌반구, 모순된 것을 깨달으면서 새로운 믿음을 업데이트시켜주는 우반구가 있죠. 이해를 돕기 위해 이미지로 비유하자면 좌뇌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똑똑한 교수님, 우뇌는 직관적이고 창의적인 자유로운 예술가로 볼 수 있죠. 물론 뇌량이라는 영역을 통해서 두 반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차이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느끼지 못해요. 하지만 이 뇌량이 단절된 불리능 환자들의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두 반구의 역할은 정확히 구분이 되며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또 이 때문에 때로는 잘못된 해석을 이끌기도 하고 나이바우어가 활용한 가짜 고무선 실험도 바로 이런 점을 활용했습니다. 여기 고무선이 있습니다. 참가자는 이 손이 가짜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한쪽 팔을 가린 채 이 가짜 손을 눈으로 바라보면서 문지르고 두드리면 진짜 손처럼 느껴지게 돼요. 간지럽고 부드럽고 포근한 감촉이 마치 내 손인 것처럼 느껴지죠. 그리고 놀라운 건 이것이 가짜 손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갑자기 망치를 내려치거나 바늘로 찌르는 순간이 오면 마치 진짜 손인 것처럼 깜짝 놀라고 심지어 고통을 느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즉, 이 가짜 고무선 실험을 통해 우리가 실제로 인식하는 것과 우리 뇌가 감각을 해석하는 것은 다르게 작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나이바우어도 48명을 대상으로 이 실험을 진행했거든요. 하지만 그는 여기서 더 한 발 나아가서 참가자들이 오른손잡이인지 아니면 양손잡이인지까지도 조사를 하였죠. 갑자기 웬 양손잡이라고 뜬금없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어느 손을 쓰는지는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왜냐하면 손잡이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는 뇌의 영역이 다르고 뇌가 우리의 반응을 어떻게 조율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으니까요. 말만 들으면 조금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이해하기 쉽도록 연구 결과를 세 가지의 핵심으로 정리해 설명드릴게요. 1. 어느 손잡이인지는 사고방식에 영향을 끼친다. 기본적으로 오른손은 좌뇌와 왼손은 우뇌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손을 주로 쓰느냐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뇌 정보 처리 방식과 사고방식에도 영향을 끼치거든요. 간단히 말해서 오른손잡이일수록 좌뇌적 성향이 강하고 양손잡이일수록 좌우뇌 연결이 활발하다고 볼 수 있죠. 2. 좌뇌는 기존 신념을 유지하고 우뇌는 새로운 정보를 업데이트한다. 새로운 감각 자극에 해당하는 고무선을 문지르거나 두드리는 순간에 좌뇌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이게 내 손이 맞나? 라고 하면서 익숙한 정보에 집착하고 새로운 감각을 받아들이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반면 좌우뇌의 균형이 잡힌 사람들은 지금 내 손을 두드리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보다 빠르게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감각에 대해서 느끼기 시작했죠. 3. 좌뇌적 성향이 강할수록 기존 신념을 유지하고 변화에 둔감하다. 좌뇌적 성향이 강한 오른손잡이일수록 감각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느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유는 좌뇌는 기존 신념을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내 눈으로 직접 그것을 보고 있는 그 순간조차도 이게 맞는 정보인가? 라고 하면서 판단이 오래 걸렸다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가짜 손이란 걸 알아서 그런 거 아니야? 오른손잡이가 더 예민해서 그런 걸 수도 있잖아. 하지만 연구에서 밝혀내고자 했던 바는 사실 그런 게 아니었죠. 이 실험을 통해서 증명하라고 했던 것은 좌반구와 우반구의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과 우리의 인식과 뇌 해석은 다르고 충돌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사실 이전 연구에서도 이러한 뇌의 착각은 발견되었거든요. 가자니가 박사는 불리뇌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서 좌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우리를 합리화한다라는 것을 밝혀냈고, 라마찬드란 박사는 절단된 신체의 감각을 느끼는 현상인 환상 사지 연구를 통해서 우리 뇌가 시각적 정보에 의해 쉽게 조작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죠. 어쨌든 나이바우어 연구의 교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손을 만지는 걸 눈으로 직접 보면서도 그 감각을 부정했던 것처럼 우리 뇌 속의 좌뇌는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범주를 만들고 일종의 해석 장치로서의 역할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 해석은 항상 정확하진 않아요. 상황에 따라서는 때때로 오작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모르는 걸 아는 척했다가 공경에 빠지거나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변화하지 못하거나 엉뚱한 인간관계를 만들어서 스스로를 계속해서 괴롭히게 되죠. 그리고 이는 곧 우리의 자아상에도 큰 영향을 주게 돼요. 해석 범주를 초과하게 되는 순간, 통제감을 잃게 되는 순간에 우리의 좌뇌는 하나의 기막힌 짓을 하게 되는데 마치 원래부터 그런 것이냐, 그럴듯한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합리화를 하기 시작해죠. 내가 이걸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비웃을 거야. 저런 대단한 사람이 나 같은 걸 좋아할 리가 없어.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소용없어. 난 항상 실패만 했던 사람이야. 어차피 해봤자 안 돼. 저거 해봤자 얼마나 재밌겠어. 하지 말자. 이렇게 과거의 몇몇 사례를 가지고 자신을 특정하고 하나의 유형으로
행동으로서 가지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변화하게 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고 그 속에 계속해서 갇히게 만듭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그것은 좌뇌 해석의 산물일 뿐이지 그것이 진실도 아니고 나의 자아를 대변하는 것도 아니에요. 한 연구에 따르면 생존 위기를 느낄 때마다 좌뇌가 계속해서 활성화되거든요. 즉 당장 순간에 모면할 때는 좌뇌가 도움이 될 수 있어도 위험을 피하는 데 있어서 유리할지는 몰라도 더 미래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볼 때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계속 불행을 피하려고 노력을 하기만 한다면 행복도 어느 순간 멀어지는 것처럼요. 그리고 바로 이 사실이 나이바우어가 실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고요.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렇게 좌뇌 해석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나이바우어 교수는 지금 바로 당장 적용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거든요. 사실 이 영상을 지금까지 보신 분들은 바로 그 방식을 지금 적용하고 있어요. 바로 이전까지는 내 생각이라고 치부했던 것들이 사실 일부분은 좌뇌 해석의 산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이바우어 교수에 의하면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뿐만으로도 좌우뇌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끌 수 있고 무엇보다도 불안으로부터 우리의 고통을 조금은 잠재울 수 있다고 해요. 우리는 더 이상 그 100%의 생각에 대해서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해석의 산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을지 아닐지에 대한 키를 주게 된다라는 거죠. You notice how often it changes. You could, when you get good at this, you may actually notice that it can change within minutes or within seconds. 나이바우어는 이런 알아차림을 통해서 자기 인식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해요. 우리에게는 거리가 멀다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명상가들이 명상을 하게 된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가 가장 크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개념은 무려 2500년 전에 동양 철학에서도 다뤄졌던 개념이에요. 바로 무아, 즉 나라는 존재의 고정불변한 실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이죠. Buddhism is very old and cognitive science is very new, but they both arrived at the conclusion that the self is an illusion. And it's an illusion that comes about by, well, a thinking problem. 너무 복잡한 얘기를 했죠.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예시를 통해 설명할까요? 영화 인사이드 아웃2의 감수를 맡았던 심리학자인 리사 다무르는 우리의 불안은 3단계로부터 시작된다고 해요. 1단계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호흡이 얕아짐. 2단계 의식적으로 불안을 알아차리게 됨. 3단계 위험을 과대평가하고 능력을 과소평가함.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불안을 줄이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내가 불안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죠. Really anxiety provoking. Key questions to ask yourself are, am I imagining this to be worse than it might really be? Do I have more say in how this is going to go than I'm giving myself credit for? 지금 내가 불안하구나, 내 뇌가 과장되게 해석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뿐만으로도 우리는 불안이 어느 정도 경감이 될 뿐만 아니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다라고 해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바로 예전에 다뤘던 내용이었던 감정들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만들어낸 자아로 형성되는 과정이고요. 결국 나이바우어의 연구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내 생각이라고 믿어왔던 것들, 사실은 좌뇌가 만들어낸 해석의 산물일 뿐일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나라는 존재와 뇌는 엄밀히 구분되는 것이고요. 좌뇌는 모든 것을 설명하려 하지만 때로는 거짓된 이야기로 우리를 속이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가 몰랐을 뿐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좌뇌가 만들어낸 해석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해석 장치는 기본적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를 괴롭히는 적군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뿐만으로도 좌뇌의 틀을 벗어나서 새로운 가능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생각 과연 정말 내 생각일까? 혹시 좌뇌가 만들어낸 이야기는 아닐까? 이런 생각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나의 불안을 어느 정도 경감시켜줄 수 있을 겁니다.